안녕하세요, 커스텀 빌리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엑스툴 칭찬 많이 했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프린터를 해보고 실제 이제 옷을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자, 짠! 컴퓨터가 생겼죠? 예. 보통 이제 일러스트나 이런 데서 이런 디자인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티셔츠를 디자인 한다고 치면 이 디자인 파일을 추천하는 게 보통 가로폭 28cm를 추천을 합니다. 28cm가 뭐냐면 보통 이제 가슴 면적에 이렇게 한 28cm 정도 되면 거의 꽉 찬다고 보면 돼요. 되게 이제 뚱뚱하시거나 뭐 그런 분도 아니고서야 보통 28cm면 적당하게 좀 가득 찬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등판에 많이 넣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들어갈 거 디자인 파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서 뭐 내가 앞면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치면 하나 만들어서, 보통 앞면에는 이런 글씨 같은 거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이 소스 지우고 앞에는 이렇게 좀 귀여운 캐릭터만 남겨서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럼 보통 앞에 들어가는 지금 제 가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하는 사이즈는 보통 8cm 정도, 8cm 정도면 적당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필요한 것들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 엑스툴에 문의를 해 보니까 장비에 있는 필름의 이제 가로 사이즈가, 제가 여기 자로도 측정을 해 봤어요. 필름 자체는 39cm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톱니바퀴를 타고 넘어가는 타공이 되어 있어요. 타공 부분은 이제 제외하면 39cm에서 36cm 폭으로 줄여요. 그럼 36에서 다시 여백을 넣다 보니까 한 34cm 정도가 이 필름에 대한 가로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커팅을 해서 레일을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로에 대한 한계점이 46cm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46cm에 36cm가 거의 맥스로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인쇄물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 하실 때는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백을 주잖아요. 그럼 여백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뺀다고 치면 34cm에 42cm 정도가 안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정도면 거의 풀로 채우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디자인 준비해 놓은 거가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등판에 들어갈 거 하나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볼게요. 34에 46이니까 44로 설정을 하고, 해상도는 300 dpi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그 프린터기, 잉크젯 프린터기는 140 dpi면은 충분히 출력이 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종이일 경우인 거고, 보통 이런 전사 방식의 이제 필름지는 필름지 위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코팅에 잉크가 맺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300 dpi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는 일단 RGB로 하세요. 그 엑스툴 본사 쪽에 문의를 했을 때 RGB 컬러에 어도비 RGB 1998 프로파일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가장 적당한 컬러에 대한 것들을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문의를 좀 더 해보니까 이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체적인 프로파일이나 이런 컬러 값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화면에서 본 컬러하고 왜 프린터 나와서 옷에 만든 컬러하고 왜 다르냐, 그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사람의 보는 눈에 대한 영역하고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모니터의 영역하고 색깔 수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한 10,000가지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모니터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는 한 7,000가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서 한 70% 정도가 얘가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사람 눈에 비해서
프린터기는 그 어떤 프린터기도 한 40%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게 왜 내가 본 거하고 안 맞냐고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이런 색깔에 대한 공부, 그리고 프린터기에 대한 그런 색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통 색깔에 제일 민감한 게 사진이잖아요. 사진 포토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12컬러짜리 잉크가 있는 장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컬러가 괜히 많은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그 감도랑 똑같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게 가기 위해서 컬러를 여러 가지 더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의류에 들어가는 거가 우리가 여기 옷에다가 뭐 섬유 굿즈를 만드는데 사진을 때려 박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야지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디자인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형을 이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내가 작업한 일러스트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시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실 때는 배경을 투명으로 저장을 하시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프린터기를 사면 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립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내가 설정한 이 값을 최대한 립을 통해서 얘한테 이제 파일을 안정적으로 넘겨주는 중간 소프트웨어인데, 엑스툴은 제가 이번 놀란 게 그게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JPG, 그 다음에 PNG, 이런 이미지 파일 형태로 넘기는 부분인데, JPG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는 보통 배경을 투명하게 뚫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PNG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보니까 TIFF 파일이 적용이 됩니다. TIFF 파일은 뭐냐면 이미지 압축이 거의 없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본에 거의 가까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 중에 로우 파일이 이제 원본, 그냥 사진으로 치면 필름의 형태인 거고, 거기를 제가 인화를 하면서 이제 색 교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파일을 좀 가볍게 만드는 게 JPG, 그리고 그 색깔에 있어서 좀 더 고퀄리티의 이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PNG고요. 그거보다 더 나는 원본의 색깔을 다 유지하면서 배경 투명도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때려 넣고 싶다, 그게 이제 TIFF 파일이고, 그래서 보통 TIFF 파일은 인쇄물을 하시거나 이런 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대부분 TIFF 파일로 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TIFF 파일 용량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고, 요즘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용량 다 버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TIFF 파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토샵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배경 투명 처리한 다음에 저장을 TIFF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파일명은 아무거나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때 여기 하나 주의할 게 투명도 저장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미지가 배경이 투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엑스툴 프로그램을 이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스툴 프로그램을 켜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겨요. 그러면 기본 튜토리얼 영상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그럼 홈에 보면 기존에 이제 엑스툴이 원래 레이저로 또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레이저 관련된 컨텐츠도 뜨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켓도 뜨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측 상단에 새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냥 바로 여기 보이는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새 프로젝트를 이렇게 여시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런 이제 면적이 뜹니다. 그럼 면적이 뜬 거에 여기 이미지 누르시고 방금 제가 SD로 저장한 거 TIFF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원판 사이즈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걸 제가 필요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하는 게 이렇게 조정을 열어 보시면 이제 출력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SD로 저장한 거를 이렇게 불러오면 제가 저장한 사이즈로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 28cm로 되어 있죠. 약간의 오차범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옆에 사용자 정의에서 인쇄 정밀도는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더 되게 높은 퀄리티로 하고 싶다, 그럼 울트라로 하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출력에 대한 속도가 좀 조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엑스툴 프로그램 좋은 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대충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영역 충전 같은 경우는 내가 투명 이미지를 불러와도 이 이미지 도큐멘트 기준으로 다 흰색을 채우는 거라 일단 기본적인 개체 영역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 효과는 100%로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흰색 잉크 축소는 뭐냐면 컬러 디자인을 했을 때 그 안쪽에 뒤에 흰색이 깔리는데 그게 이제 컬러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기본이 0.05인데 제가 해보니까 0.15 정도로 하시는 거가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인쇄 방향 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머지도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색상 설정이라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했던 포토샵에 저장했던 방식이라면 엑스툴 인증 색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 색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현재 기준이에요. 나중에 펌웨어가 또 업데이트 되면 그거는 뭐 엑스툴 본사에서도 공지가 나오겠죠. 어떤 컬러로 했을 때 가장 동일한 표현이 가능한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프린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터를 걸려고 제가 전원을 다 켰어요. 지금 소음이 좀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보통 전원을 켜게 되면 이 한매트 장치를 예열을 하기 위해서 뒤에 팬을 돕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자체도 이제 이 예열을 해야 돼요. 이제 예열 때문에 이제 팬 소리가 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사운드면 되게 약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대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린터를 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터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리 보기가 뜨더라고요. 그럼 미리 보기가 뜨고, 그럼 미리 보기에서 확인한 다음에 프린터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프린터기를 걸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뜨고요.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예상 비용 계산하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눌러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면적의 필름과 잉크 값이 계산이 돼서 원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면 계산을 해주는데 예상 비용이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300원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린터를 넘겨 볼게요. 프린터 넘기면 작업이 생성됐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장비에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를 시작을 하겠죠. 프린터를 이제 시작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매트도 가동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매트 같은 경우는 옆에 이쪽에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충을 해주는 거고, 나중에 한매트가 가득 차게 되면 여기 빈통도 있는데 제가 프린터 끝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DTF 필름지 출력이 완성이 됐어요. 예,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옷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티셔츠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제 웹프레스기에다가 보통 이제 옷을 이렇게 얹이고 앞에 이제 들어가는 디자인을 이렇게 작은 디자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앞에 가슴에 이제 들어가는 위치 잡을 때 이제 왼쪽 어깨 라인에서 보통 저희가 18cm 기준으로 두거든요. 18cm 정도에 이렇게 얹이고 한번 프레스 작업을 해볼게요. 프레스 작업할 때는 보통 그 160도에 10초 정도면 DTF 필름은 다 반응을 해요.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고, 필름은 이제 조금 식었을 때 떼시는 게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식은 후에 오겠습니다. 필름이 적당히 식은 후에는 이렇게 필름을 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프레스는 결례도 때문에 2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프레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앞판에 들어가는 디자인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반대로 또 뒷면은 디자인은 큰 거니까 작업을 해볼게요. 뒷면 같은 경우는 이제 목시볼이 뒤에 센터 기준에서 저희는 한 8cm 정도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들어봐서 이제 기준점을 표시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프레스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뒷판 작업이 됐고, 얘도 좀 식은 후에 제가 떼볼게요. 자, 좀 필름지가 식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떼시면 작업이 되고요. 이것도 결례로를 올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프레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만의 커스텀 티셔츠 옷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쁘죠? 이런 커스텀 티는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호불호가 나뉠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 내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만의 브랜드, 자신만의 이제 커스텀 티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민감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작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GTF 장비 제가 추천드릴게요. 궁금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구매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라서 저희 쪽 통해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또 준비하는 서비스나 이런 추가적인 혜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커스텀 비리지는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채널 통해 가지고 많은 문의를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엑스툴 DTF 프린터기를 통해 가지고 나만의 티셔츠 제작하는 과정을 촬영을 해 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적응을 해야 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장비라서 나중에 제가 팝업을 하거나 이런 데 할 때 사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